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인들이 그러실 땐 지났다. 이 말 딱 듣고 와 대단하다.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예, 먼저 저희가 5위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SNS도 끊고 비교적 침묵을 지켰던 진중권 전 교수가 최근 신현수 수석의 사입 파동을 기점으로 불거진 대통령의 말이 잘 안 먹히는 현상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정제돼서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대통령한테 결단하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저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휘둘릴 거면 나 그냥 나가겠다라는 얘기고, 그때는 이 나라에서 공식적인 결정 단위가 아닌 어떤 단위에서 지금 국정을 농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노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단어들 하나하나가 꽤 세서요, 김근식 교수님. 예. 실제로 이 신현수 수석의 사입 파동을 국정농단에 비유한 진중권 전 교수의 해석 동의하십니까? 국정농단 하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게 떠올리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데 과연 지금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저 말의 맥락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에 의한 또는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처럼 허수아비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끌려다니는 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좀 온도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다만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한 저 맥락은 저는 충분히 저는 동의하는데, 저 파동이 나왔던 게 바로 신현수의 사의 표명 때문에 나온 건데, 과연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게 된 경위를 보면요, 저는 그 맥락상 보면 대통령의 뜻이 오락가락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나 뜻이나 의지가 분명히 오락가락하고 중심을 못 잡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12월 31일자로 그때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을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복잡했던 이 추윤 갈등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민심에 부응하는 좀 온건한 국정을 펴겠다는 신호로 익혔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에 대한 그 워딩에 대한 논란도, 그렇죠. 바로 임명장을 받으러 간 박범계 장관한테 그게 1월 29일인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는 검경 제도권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안착시키는 데 중심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속도 조절로 이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면 12월 말 1월 달까지는 대통령이 그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쪽에 무게가 실을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2월 달 와가지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바로는 인사안을 놓고 지금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대통령이 제가 했던 것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전자결제 이전에 먼저 법무장관이 발표를 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마도 신현수 수석 간에 관련된 사의표명 소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연말 연초의 생각과 지금 2월 달의 생각이 바뀐 거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강성파들에 의한 강경 주류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국정농단이라는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강경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또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식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문장,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강경파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진중권 전 교수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골수 그래서 광신도들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럴수록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겁니다. 대통령도 제동력을 못하는 거잖아요. 김경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이 흔들린 그럴 때는 지났다. 자기들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 딱 듣고 와 대단하다. 대통령 꼭두각시고 대통령 내세워서 사실은 지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수위가 높아서요, 이다 변호사님. 뭐 광신도만 남았다. 혹은 대통령은 꼭두각시다. 근데 일국의 이제 어쨌든 지도자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 입장을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두고는 또 여러 가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강경파 내지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큰 선거들이 있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았고 이러니까 당에 휘둘리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또 대통령의 캐릭터 자체가 그런지 이 부분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큰 정책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일정 부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의 태도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는 참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 데뷔 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 중수청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워딩을 언제 썼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가지고 이제 바뀌잖아요 말이.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 박범계 장관한테 임명장 주는 자리 없었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운영위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 거지.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 보고 아 당이 우인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좀 보통 이전의 상황하고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 같다고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이 헌법 82조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증거를 남기고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땐 즉흥성을 피하고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헌법상 고안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충실하고 그래서 반드시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시는 게 이 즉흥성도 피하고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이 취지에도 맞고 뭐 당에 흔들리는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시는 게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꽤 작심 발언 2개를 저희가 한번 연이어 들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예전 같지 않은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 겁니다. 최근 대통령이 영이 서지 않았던 화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고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장관의 저 말, 저는 장관이기 전에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이현정 의원.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게 단순히 글쎄요 임기 말이 되면 당연히 청와대보다 당이 선봉에 서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보다는 확실히 뭔가 분열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야기를 한 2, 3년 전에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2017년, 2018년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을 청와대가 다 결정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면 당에서 조용히 따르고 그리고 또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지지를 하기 위해서 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계 받았다. 뭐 등등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지금 정청래 의원 참 놀라운 게 문 대통령 1년밖에 안 남았다. 나는 3년이나 더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은 참 쉬운데 듣는 대통령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또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물론 이게 당에서 결정하는 거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당 다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본인은 쉽게 하겠지만 이걸 만약 대통령이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즉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측근 비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당이 말을 안 듣고 뭐 등등 있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많이 다릅니다. 남북관계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속도 조절하라고 그랬다가 재난지원금 재정상황 고려하라고 그랬다가 이제 위로금까지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 말이 보면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좀 뭐지? 라고 지금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 때는 크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 안 했거든요. 또 이제는 뭐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당의 상황 또 선거 상황 여기에 따라서 너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이야기처럼 뭔가 이게 586 세대들이나 당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 교수님. 네.
정청래 의원만 말고 다음 장을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레임덕 아니냐, 대통령 말 하나도 안 먹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쯤 되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레임덕을 위해 주문을 외고 있다. 대통령의 레임덕을 거론하는 건 오리가 웃을 일이다.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겨라.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건 억측이다라는 반응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뭐 인터뷰 내용 중에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계속 그러면 야당은 또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청와대가 지시하면 국회의원 다 따라가냐. 여권은 무슨 청와대 지시 받으면 이중되냐. 이런 공격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회가 각각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적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갖고 있나 대통령에 대한 무슨 존경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당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뭐 40%에서 오르락내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덕이 지금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부 친여 인사들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회는 국회의 역할, 대통령은 대통령,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을 표현하는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온도차, 속도차는 워낙 당이 크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중권 전 교수 해석 가운데 다소 눈에 띄는 관점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제든 친문을 불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권은 이 지사에게 공포감을 느낄 것이다. 이 발언도 동의를 하세요? 뭐 지금 여의도에 사실은 지금 야권도 물론 대선 주자가 안 보입니다만 여권도 대선 주자가 불투명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단독 선도가 지금 눈에 띄는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대선 전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믿업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대권을 주고 싶지 않은 친문도 결국 나한테 굴복할 거야. 저는 이 전략으로 지금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그걸 시도하겠죠. 그러나 또 일각에서 여의도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이재명 지사의 탈당설이 나옵니다. 결국 친문은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은 결국 뛰쳐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와 친문 주류와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 불편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맥락을 아마 진중권 교수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특히나 친문에 공포감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직 대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마저도 친문 강경파한테 휘둘리는데 그 친문 강경파가 꼼짝 못하는 게 바로 이재명 지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 논쟁이라든지 지역화폐 효용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자기와 나를 서가 자기 비판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맡고 나서 여러 가지 도정을 펼칠 때 보이는 것은 단호한 추진력. 이건 사실 종이의 악과입니다만 단호한 추진력이지만 굉장히 또 독재적인 성격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딱 거머쥐면 친문들도 그 앞에서는 정말 공포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을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동의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진중권 전 교수가 대통령이 꼭두가시라고까지 작심 비판한 이유, 그 시작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일임했는데 대통령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반려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소통수석이 월요일날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사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일단락된 것이겠습니까? 펜딩 상태지. 대통령 조만간에 아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곤혹스러웠다는 말씀이 제가 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수리도 못하고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긴 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석이 지인들에게 정리되면 미국에 다녀오겠다. 후임이 정해지면 바로 그만둘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친문, 그러니까 여권의 강경파들이 나를 조리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럼 조만간 대통령이 사표수를 하고 신현수석 그만둔다. 그럼 또 사입파동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신현수 수석은 사표를 냈다 그러고 대통령 가타부타 말이 없고 그럼 신현수 수석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사표를 내고 그냥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신현수 수석이 이제 미국에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인과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가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마 이제 그쪽에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뭐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영민 지금 실장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대통령이 사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영민 실장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의원님이 좀 직접 좀 알아보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제가 대충 간접 들어보면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신현수 수석과 지금 이 대통령 둘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민 지금 비서실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지금 모르겠다. 지금 수표 할지 안 할지. 또 그리고 이게 사표가 반려된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결국 아마 서로 간의 마음의 간격이 일단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마 신현수석도 이번에 겪으면서 여당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치운동하고 있다. 왜 나갈 땐 빨리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친문인데. 근데 좀 그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는 신현수석의 사입파동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